어둠이 지배하던 태초. 신들도 인간과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잔혹했다. 권력에 대한 갈망, 배신에 대한 공포, 그리고 운명에 맞서려는 처절한 몸부림. 이 모든 것이 신들의 세계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크로노스, 시간의 신의 이야기다. 그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좌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크로노스는 원래 희생자였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잔혹함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우라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이 흉측하다며 지하 깊숙한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다. 키클롭스, 헤카톤케이레스, 수많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손에 감금당했다. 가이아는 분노했다. 자신의 자식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막내 아들 크로노스를 불렀다. 아들아, 이 아다만트 낫을 받아라. 네 아버지의 남근을 베어냈거라. 그날 밤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교합을 나누려 할 때 크로노스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성기를 단숨에 베어낸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피방울들은 복수의 여신들 에리니에스가 되어 땅에 뿌려졌다. 너는 너의 자식에게도 같은 운명을 당할 것이다. 죽어가는 우라노스가 내뱉은 저주의 말. 크로노스는 그 순간 전율했지만 이미 늦었다. 결국 크로노스는 신들의 왕이 되었고 레아와 결혼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권력은 크로노스를 변화시켰다. 아버지의 저주가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언젠가 자신의 자식 중 하나가 자신을 죽이고 왕좌를 빼앗을 것이라는 공포. 그 공포는 점점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헤스티아. 아름다운 딸이었다. 레아가 갓 태어난 아기를 크로노스에게 안겨주는 순간 그의 눈에는 딸이 아니라 미래의 적이 보였다. 그러고는 크로노스는 망설임 없이 아기를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안 돼, 내 딸을. 레아의 절규가 궁전을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다. 크로노스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헤스티아는 아버지의 뱃속 어둠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아이는 데메테르였다. 곡식의 여신이 될 운명의 아이였지만 그녀 역시 아버지의 입속으로 사라졌다. 세 번째는 헤라. 미래의 신들의 여왕이었지만 크로노스에게는 그저 제거해야 할 위협일 뿐이었다. 네 번째는 하데스. 지하세계의 왕이 될 아들이었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위장으로 떨어져 갔다. 다섯 번째는 포세이돈. 바다의 지배자가 될 운명이었지만 레아는 매번 절망했다. 아이를 낳는 기쁨도 잠시 남편이 자신의 핏덩어리를 산채로 삼키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자궁은 무덤이 되었고 모성애는 증오로 변해갔다. 크로노스는 아이들을 삼킬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것은 사랑이다. 너희를 영원히 내 안에 품고 있겠다. 너희는 영원히 나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5명의 신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6번째 임신. 레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크레타 섬의 동굴에서 홀로 출산한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제우스, 번개의 신이 될 운명의 아이였다. 너만은 살려야 한다. 레아는 아이를 숨기고 돌을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가져갔다. 자, 여기 우리 아들입니다. 크로노스는 의심 없이 돌을 삼켰다. 그 순간 그의 위장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돌이 뱃속의 다른 신들과 부딪히는 소리였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알아채지 못했다.
권력에 취해 있던 그는 자신이 돌을 삼켰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서 자랐다. 요정들의 젖을 먹고 염소 아말테이아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첫 번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역겨움이었다. 나를 낳은 어머니의 다른 자식들이 저 괴물의 뱃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메티스 여신이 제조한 구토제를 술에 타서 아버지에게 바친 제우스. 크로노스가 그 술을 마신 순간 토사물과 함께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쏟아져 나왔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뱃속에서 자라난 완전한 성인 신들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인 원한이 타오르고 있었다. 크로노스는 무너졌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운명이 결국 실현되었다. 6명의 자식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제우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할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에게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우라노스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우스 역시 언젠가 자신의 자식에게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메티스를 삼키고 아테나의 탄생을 두려워하며 권력은 대를 이어 아버지를 괴물로 만든다. 사랑하는 자식을 적으로 만들고 가족을 파괴한다. 크로노스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묻게 된다. 과연 이것은 먼 옛날 신들만의 이야기일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로노스를 만난다. 자식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후계자를 견제하는 권력자,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는 연인들. 그들 모두 크로노스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간다. 가장 무서운 것은 크로노스가 악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단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자가 자식을 배신하고 버림받은 자가 사랑하는 이를 버린다. 트라우마는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진다. 권력을 지키려는 자는 결국 권력을 잃는다. 사랑을 독점하려는 자는 결국 사랑을 잃는다.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삼킨 순간 그는 이미 왕좌를 잃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도 있다. 바로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크로노스는 운명을 두려워했지만 진정한 용기는 운명을 받아들이고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